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뜨거운 폭염을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죽 뜨거우면 지하철 선로가 과열돼 승객 300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340세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선풍기까지 멈추자 차에서 잠을 잔 입주민도 있습니다. 더우니까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냥 눈만 감다 그냥 깬 거죠. 정전은 오늘 오후까지 2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안 음식들은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담배가 없으니까 담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팩을 갖다 몇 개 넣어놨거든. 팩도 다 놓았는데. 폭염에 에어컨 등 전력 사용이 많아지면서 노후화된 변압기가 고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멈춘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등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등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에 과열된 선로 위를 달리던 전동차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집안 곳곳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선풍기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소방은 선풍기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처럼 선풍기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로 인한 화재는 1,803건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뜨거운 태양에 바다도 뜨거워졌습니다. 높은 수온의 양식장 고기들이 폐사하고 독성 해파리들이 해변을 덮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충남 천수만에서 우럭과 송어를 키우는 양식장. 도착하자마자 악취가 진동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는 냄새입니다. 천수만은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양식장 수면 위로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낮 시간 이 지역 표층 수온은 31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습니다. 차광막을 치고 바닷속 산소량을 늘리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만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조피벌락은 거의 한 90% 수준까지 간 것 같고요. 여기서 온도가 좀 더 올라버리면 숭어도 장담을 못하는 상태죠. 경북 포항시 앞바다. 그물을 건져내자 해파리가 한가득입니다. 사장님요, 햇비 오는 많다요. 고수온 여파로 몰려든 해파리에 지자체들은 초비상입니다. 강독성으로 알려진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해파리 수매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관련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한 10일 정도의 사업비가 다 이제 소진이 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충청 이남 서해와 남해는 한 달 전만 해도 수온이 22도 정도였지만 현재는 30도에 육박합니다. 어제 오후부턴 동해안 전역에도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인천 벤츠 화재에 이어서 이번엔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국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전기차는 충전 중이었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전기차 밑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관장님, 여기 옆에 불 안 타게 이쪽에 잘 쏴주세요. 직사 말고. 불길이 잡히는가 싶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다시 화염이 솟구칩니다. 그 TV에서 보던 거랑 또 다르게 엄청 좀 많이 놀랐었어요. 그 옆차까지 같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견인차의 줄을 연결해 전기차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옮기는 중에도 계속 물을 뿌립니다. 충남 금산 공용주차장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5시쯤. 계속된 열폭주에 주차장 밖으로 전기차를 이동해 방수포까지 덮고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한 4번, 5번 정도 그 열폭주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아가지고 바깥에 일단 끊었는데 다른 차도 피해가 안 가고 이제. 불이 난 전기차는 어제 오후 6시쯤 주차했으며 충전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시작돼 배터리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전기차는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했으며 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국산 수입 전기차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기차 공포증도 번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부터 아예 지하 전기차 충전소를 닫는 기업까지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전기차 화재 우려에 지하 주차장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당시 전기차로 지하에 들어가려면 불이 났을 때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뭔지 불안해요. 여기 다 같이 사는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에가 파도 효과가 너무 크니까. 세우면 그러니까 무섭지. 이런 지상에서는 불이 나면 바로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지하는 그냥. 전기차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달리기 똑같이 하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날들 다 지하 주차장에 가는데.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고 지상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산업계도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모두 옮길 계획입니다. 여전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순찰을 하고 기존에는 2028년에 충전기를 옥상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2년 조기 단축을 계획하게 됐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를 잠정 폐쇄한다며 안전 문제로 지상 주차장 사용을 권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이호근 대덕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 전기차에서 자꾸 불이 납니다. 왜 네. 그러는 건가요? 일단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보다 상당히 적어요. 다만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 피해가 워낙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공포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나 브레이크 같이 낮은 온도를 제외하고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은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배터리에서 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열폭주라고 보통 표현하죠. 열이 한번 발생하면 최소 850도에서 1000도 가까이 쉬지 않고 끓어오르면서 모두 가스가 발생하고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담가둬도 물속에서 끓어오르거든요. 주변으로 열 전달이 되는 걸 방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제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공포심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충전을 좀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네. 과충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풀로 100% 충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놨을 때 가득 담아놓으면 넘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이 담아놓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80에서 90% 미만만 충전을 해놓는다면 많은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배터리 불량,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불량률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 상당히 약합니다. 뭐 배터리 팩을 갖다 망치로 두들기거나 하면은 바로 파손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폭염에 약하고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관리, 전기차 관리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었고 오늘 전해드린 또 다른 사건은 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예,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예,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확산됐었고요. 금산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그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서 수조에 완전히 담가놨고요. 완전히 불이 꺼진 이후에 보니까 차량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재는 발생했는데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국산과 중국산의 어떤 품질 차이나 안정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열폭주로 인해 가지고 전소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혹시 배터리 화재가 아닌 주변 부품, 전기 부품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이렇게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화재 발생이 계속되니까 사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계속 타도 되는 거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배터리 이제 해외 수입사 같은 경우도 어떤 배터리가 장착된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실명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에서 90% 미만으로 충전을 하고 가능한 한 급속 충전기보다 완속 충전기를 쓰면 덴틀라이트 현상이라고 전극이 노화되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절연막을 파괴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대부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99%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호근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 주택단지. 과학수사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2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주택입니다. 단지 하층에 거주하던 남성은 아버지가 있는 2층 집으로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아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녁자리를 하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나고 막 아저씨 주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40년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아내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사건 발생 나흘 전까지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막 요거 잡고 그러고 막 그랬어. 마누라한테도 오고.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은 경찰에 어머니가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지하철역 무인점포나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판대에서 거침없이 물건을 훔치는 남성. 경찰이 잡고 보니 절도전과 17범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한 남성이 지하철역 무인 가판대에 걸려있는 가방을 빼내 이리저리 살핍니다. 가방 속 포장지도 빼고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다른 가방도 본인 물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하철역 가판대, 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오더니 검은 봉지에 가방과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지하철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무인 가판대에 물건과 현금을 노렸습니다. 남성은 지하철역에서 잠든 취객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은 290만 원에 달합니다. 훔친 물건은 지하철역 앞에서 되팔았습니다. 8번의 절도를 당한 가판대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 추적 12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금 뭐예요 이거? 훔친 물건으로 받은 거죠? 19만 3천 원 압수할게요. 이 남성은 이미 17번의 절도 전과도 있었고 절도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9개월간 출금을 막더니 돌연 서비스까지 중단했습니다. 10억 원 넘게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A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여 원의 코인을 구매한 B씨. 지난 5월 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처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A거래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출금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몇 번씩 할 정도로 봤습니다. 애가 난다 그러나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계속. 지난달 18일부터는 코인 거래부터 계좌 조회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B씨처럼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만 최소 10여 명. 거래소에 묶인 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제때 돈을 찾지 못하면서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신용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대출금도 상당합니다 지금. 웃기다 보니까 저도 지금 진짜 8시간씩 지금 파주지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A거래소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누르신 번호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대구의 본점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흔적은 보기 힘들고 내부불이 꺼진 채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4월쯤에 여기 사무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도 투자자들은 A거래소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는 A거래소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접전을 벌이고 있죠. 10번의 미 대선을 예측해서 9번을 마친 족집게 교수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자는 누구라고 했을까요?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 쪽집기 교수로 알려진 미국 아메리칸대의 앨런 리트먼 석좌 교수. 지금까지 10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해 9번을 맞췄습니다. I can't control what other folks call me. It's not something that I've asked for or solicited, but I can say I have an unsurpassed record of presidential prediction. Being right. 그런 그가 이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I have not made a final prediction. A lot would have to go wrong for Harris to lose. 리트먼 교수의 이론상 집권당은 경제 지표와 제3후보 영향력 등 13가지 조건 중 8개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하는데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겁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 이후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았던 것을 승산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If Harris had not been nominated essentially by acclamation, but there had been a party fight, then the Democrats would have lost another key, the internal party contest key, and that would have put them closer to defeat.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총격 사건으로 한때 승기를 잡았지만 후보 수락연설 이후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Donald Trump did have an opportunity when there was this groundswell of sympathy for him after the assassination to pivot and become unifier, not a divider. And he blew it. Donald Trump, showing that he had learned nothing from the assassination attempt.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지율 초박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도 전문가들의 선거판도 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15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온 총리는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비밀리에 이동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방글라데시 국부의 딸인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도피하는 모습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시위대가 관저까지 몰려들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총리가 인도로 도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এই অবস্থা থেকে বের হওয়ার জন্যই সবাই বের হয়ে আসছে। আসলে শুধুমাত্র প্রোটেস্ট এখানে ছিল না, ওনার অত্যাচারের জন্যই মানুষ বের হয়ে আসছে রাস্তায়। 이에 시위대는 텅 빈 총리 관저를 장악하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포크레인 등으로 하시나 총리의 아버지인 라흐만의 동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급히 도피한 총리 대신 육군 참모총장이 15년 장기 집권의 끝을 알렸습니다.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পদত্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খন একটা ইন্টারিম গভর্নমেন্ট ফর্ম করে আমরা আমাদের কার্যক্রম পরিচালনা করব। 반면 시위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박사를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부활시키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시나 총리의 강경 진압으로 그제 하루 동안 100여 명이 사망하고 총 300여 명이 숨진 상황. 국부의 딸은 결국 독재자의 오명을 쓰고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데비의 모습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최소 5명이 숨졌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나무에 깔린 가정집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집에서 자고 있던 13살 남자아이가 깔려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데비는 시속 129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일부 지역엔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고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물이 차오른 곳도 있어 구조대원들이 배를 타고 다니며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Started to rise, and in like 2 hours, it was from the tire to the windows. So happened pretty swiftly. 플로리다주 정부는 67개 중 6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주 방위군 3,000명을 투입했습니다. Sometimes when there's a lot of water on the roads, it can be very, very hazardous. So please don't tempt fate. 데비는 육지에 상륙한 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미국 동남부 해안가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엄청난 폭우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We could see isolated amounts in excess of 30 inches in some of these locations. And this is rainfall all the way through Saturday morning. 데비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은 모래 제방 등을 급히 쌓으며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세계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초호화 변호인단 맞대결도 화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쪽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새로 영입했는데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0억 원 이상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새로 영입해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지난 2월 퇴임한 홍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습니다. 가장 유능한 판사가 맡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새로 가세한 대형 로펌 변호사 4명도 판사 출신으로 선임했습니다. 2심에서 1조 원대 승소를 거둔 노 관장 측도 새 변호사들을 내세웠습니다. 노 관장은 국회의원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특히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 재산분할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려는 노 관장의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대통령과 사돈이 되면서 SK그룹이 성장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가 그룹 성장 기반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에서 100원으로 잘못 기재한 점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선 최 회장이나 노 관장이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해 공방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아이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오늘 처음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서울 시내 620여 가정이 신청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파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24살에서 38살의 여성들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글로리 씨는 한국이 좋아 가사관리사에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자격증은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행을 부러워했다며 앞으로의 꿈도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한다. 나중에 돈 많이 모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한국의 생활 문화와 안전 보건 등을 교육받고 다음 달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아동 돌봄과 가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필리핀 현지 모집 공고문을 봤더니 주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기저귀 갈기나 음식 준비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설거지나 가벼운 청소는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오늘까지 서울 시내 620여 가정이 지원했는데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이용을 선호하는 가정이 많아 최종 경쟁률은 3대 1이 될 전망입니다. 하루 4시간 이용 시 한 달 비용은 월 119만 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쓰기 시작한 일회용 컵인데요. 쓰고 나서 돌려주면 100원을 줍니다. 환경부가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만든 건데 이런 시범 사업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엔 성공할까요?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명 카페 매장입니다. 로고가 그려진 컵들 옆에 투명 일회용 컵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부가 특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에코존의 카페 42곳에서 사용됩니다. 로고가 없어 재활용이 가능한 컵을 통해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려는 겁니다. 카페에 설치된 회수함에 자원 수납 반납 앱 바코드를 찍은 뒤 컵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반납하면 이렇게 앱에 100원이 쌓입니다. 컵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도 에코존 내 거리 30곳에 설치했습니다.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일회용 컵 수거함인데 다른 사람들이 버리니까 쓸모가 없다고. 비슷한 정책의 반복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이미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당시 반발로 전국 확대 시행을 유예하며 세종과 제주 일부 매장만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9억 원. 기존 정책은 방치한 채 5개월짜리 시범 사업에 또 세금을 투입하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휴가철 바가지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요. 닭백숙 한 마리에 10만 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 높은 계곡과 해수욕장들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바가지 요금 횡포. 지자체들마다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연 개선됐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피서객들이 가득한 계곡. 물길을 따라 식당이 늘어서 있습니다. 식당 천막과 평상이 계곡 대부분을 점령한 탓에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물놀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 9만 원에 가까운 닭백숙 가격을 부담스러워하자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집은 다 막 10만 원 하는데 저희만 너무 싸가지고.
또 다른 식당은 오리백숙 한 상 차림을 1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렇게 변동으로만 표시돼 있어 실제 음식 가격을 알기 어려운데요. 가게에 방문해 자리를 잡은 뒤에야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무더위보다도 비싼 음식값에 더 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한 5만 원 비싸게 모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죠. 여기에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자리세도 있고. 지자체도 단속반을 꾸리긴 했지만 무허가 시설 여부를 확인할 뿐 가격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휴가가 들어오면 상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따로 뭐 어떻게 행정 처분을 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긴 하거든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다닥다닥 놓인 평상과 파라솔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평상과 파라솔을 빌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자릿세란 말이 나옵니다. 비싸죠. 작은 평상에 5만 원짜리 2개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마을운영위원회 등의 해수욕장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160여만 원을 내고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샤워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건 따로 아니니까 단속하고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겁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바가지 영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어제 짧은 시간에 하락폭이 너무 커서 사이드카 발동으로 멈춰 세웠던 우리 증시. 오늘은 너무 빨리 올라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너를 뛰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겪은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500선을 회복하더니 어제보다 3% 이상 상승해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6% 이상 오르며 700선대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과도한 매수로 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동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건 4년 2개월 만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전날 대폭락이 지나쳤다는 평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어저께 주가 반응은 좀 너무 과도했다. 그게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그 저점에서 건져 올리기 식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하루에 8% 이상 주가가 떨어진 건 7번 있었지만 이 중 급락 3개월 이내에 주가가 20% 이상 반등한 게 5번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증시가 반등했지만 당분간 하락과 상승이 오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미국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반면 시차로 우리보다 늦게 문을 연 미국 증시는 어제 우리나라처럼 블랙 먼데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를 출렁이게 한 원인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싼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0%였던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자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CNN은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의 붕괴가 시장 격변의 주요 원인이라며 도쿄가 진원지로 투자자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인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모두 3% 안팎으로 크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특히 세계 시총 1위인 애플이 4.82%,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6.36% 떨어지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Certainly i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services sectors, they were highly overvalued in our opinion. So I think you're just coming back to some more reasonable valuations.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가 경기 침체 우려 해소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죠.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건 소송에서 졌습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는 게 판결 내용인데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판결이라네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8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기 위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기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왔는데 이것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스마트폰 제조사에 26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독점을 통해 온라인 광고 가격을 높이는 등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IT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회사 분할이나 사업 일부 매각 등의 조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15% 수준인 2030 책임당원 비율을 2배 늘리는 배가 운동을 추진한다는데요. 오늘 첫 당정 협의부터 젊은 층이 주목하는 이슈를 골랐는데 그 이슈를 다루는 관점도 청년층 시각에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서 어제 폭락한 주식시장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원칙 있는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개미 투자자에게 불리한 주식시장 구조, 정부의 원칙 없는 지원에 반감이 큰 2030 세대 여론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최근 직접 나선 민생 이슈도 주로 청년층 관심 사안들입니다. 이 일본도로 인한 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당 조직 정비도 2030 공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80만 당원 중 2030 책임 당원은 15%, 12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대표는 이를 2배 이상, 최소 30% 넘도록 배가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표 청년 인재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30 책임 당원 수를 내년 당협위원장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버스 타고 단체로 어디 갔습니까? 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요. 방통위 사무실을 찾았다가 단체 견학 취급을 받았다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찾아간 건데 시작부터 방통위와 신경전 치열했습니다. 여기서 하면 공간이 좁은데요? 공간이 좁다고. 원활한 협조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단체 방문증을 주셨어요. 저희가 우리 견학 왔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했는데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은 뭘 검증하겠다고 한 겁니까? 네, 이 이진숙 위원장이요. 이 공영방송 이 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국무회의에 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더 화가 났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후 2시까지 여기 남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밥 안 먹을 테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 끝났으니까 빨리 와라 요청하셨습니까? 요청하셨습니까? 그 뒤늦게 김태규 직무대행이 온 것 같던데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오후 2시쯤에 오기는 왔는데요. 와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목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자료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서요. 아니 지금 검증을 하자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수십 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뭘 마음대로 해요. 김우영 위원님 언어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료 공개를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달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방통위는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이진숙 위원장 직무 정지가 됐죠.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고 1인 체제에선 의결이 불가능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기승전, 다음엔 결일 텐데 민주당과 윤 대통령 얘기예요? 네, 전병헌 새로미래 당대표하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전 대표 만나자마자 민주당에 대한 불만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전은 민주당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또 민주당의 대표는 최고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안중이 없구나. 그러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관련해서 민주당이 침묵한다고 계속 공격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전 대표가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 탓을 하자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탓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충분히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복권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 복권을 시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선택, 솔직한 심정은 좀 치사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으로 함께 근무했던 두 사람. 이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네, 개미 파워. 요즘 주식시장이 좀 폭락하면서 뿔난 개미들이 많긴 해요. 맞습니다. 이 개미 파워예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크게 대인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진성준 의원 블로그에는 2,000개 가까이 항의 댓글이 달렸고요. 25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금투세부터 폐지해라. 사무실에서 보자 등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입니까? 민주당이 내일 금투세 토론회를 원래 연다고 예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요. 토론자 섭외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취소 이유를 밝혔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요. 함께 열자고 한 당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 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 정치라고. 토론회 준비했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는데요. 결국 토론회는 연기됐다고 합니다. 금투세 논의 총선 전부터 사실 뜨거웠는데 개미들 밤잠 설치기 전에 진작 생산적 논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으로 한국 양궁의 역사를 새로 쓴 태국 궁사들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선수들 표정은 이현용 기자가 전합니다.
일제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 태극 궁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시연은 주렁주렁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김우진은 어린 아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개인전, 그다음에 혼성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모두 따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김우진을 메시에, 자신을 은바페에 비유했던 이우석이 이번엔 막내 김재덕에게 물었습니다. 너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 저요? 저 메시 좋아합니다. 그건 안 돼. 손흥민 안 돼요. 여자 대표팀은 무엇보다 단체전 10연패의 위협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 3명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룬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맏언니 전훈영은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을 계기로 더 행복한 양궁을 하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임시현 선수가 이끌어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몫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동생들이랑 분위기만 좋게 가져가려고. 휴가를 얻은 대표팀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푹 쉴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은 절기 입추입니다. 달력상으로는 가을에 접어드는데요. 절기와는 달리 한여름의 폭염이 여전합니다. 내일도 27도 안팎의 열대야로 시작해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공기에 전국적으로 소나기도 지날 전망입니다. 5mm 내리는 곳부터 많게는 60mm까지 지역별로 강수량이 다르겠고요. 내리는 시점 또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많게는 50mm가 한 번에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여전한 가운데 강릉과 부산 27도에서 시작되겠고요. 낮엔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늘린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도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도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문제인지 자동차 결함인지 원인도 불확실하니 더 불안한데요. 이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믿고 타려면 정부와 기업 이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기차 시대 이제는 안전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